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단장님께서 일본의 최신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이죠, 와그리, 2018년부터 시작한 와그리에 대해 가지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원의 동향이라고 하겠지만은, 굉장히 일본이란 나라가 한국하고 흡사한 과제를 가지고 대책 방안도 방향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밝지 않거든요. 시설 면적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거. 2000년만 해도 한국보다는 재배 면적이 컸었죠. 높았었는데 지금은 4만 헥타르를 끊고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의 80% 정도밖에 면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네덜란드 경우도 비춰 보였는데요. 한 평균 면적은 굉장히 늘어가지고 그 시설 농가 수는 감소하지만은 경영 규모는 유지되는 네덜란드에 비해서는요, 일본은 경영 규모도 일정하게 돼 버려 가지고 점점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치 면적으로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 같이 중소 규모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고 있어요. 유일하게 1헥타르 넘어가는 시설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정도고요. 그러니까 경영 구조도 생각해 봐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도 굉장히 맛있는 토마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키로당 272엔 여기 평균 써져 있는데요. 비싸요. 그러니까 품질을 더 높여가지고 비싸게 팔자라는 정책이 조금 한계가 있죠. 대신에 네덜란드 평균 수량이 60톤을 넘어가고요. 그거에 비교하면 일본은 12톤인가? 거기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한편에요, 노동 시간을 보면은 60몇 톤 생산하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785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12톤 생산하는데 1000시간이 넘어가요. 이 말인즉슨 토마토 1톤 생산하는데 네덜란드에 10배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설원 생산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효율화가 필요하다. 수량을 높이든지 아니면 작업 시간을 줄여야 된다. 라는 두 가지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저런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식물 공장을 보급을 시켜보려고 그러고, 아니면 네덜란드형 기술을 도입해 또 받고, 그러면서 점점 정책이 변화해 왔죠. 근데 스마트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아까 일본에서는 식물 공장이라든가 차세대 시설원에 스마트 그린하우스라는 용어들을 쓰기 시작했죠. 식물 공장이 꼭 2000 몇 년이었더라? 9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그런데 13, 14년 되는 거죠. 그다음 차세대 시설원에 네덜란드의 그 기술을 뽐따면서도 지역적인 에너지를 활용하자, 그래가지고 펼쳐진 게 꼭 10년 전이었어요. 차세대 시설원예가 달리기 시작했죠. 그다음 최근에는 또 무슨 데이터 구동형 농업을 실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스마트 그린하우스,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런 말도 쓰고 있으니까요, 어디서 들리면 그런 거로구나 하시면 돼요. 정책도 사업도 굉장히 순번으로 왼쪽부터 했는데 6거점에서 시작한 식물 공장을 보급하는 사업이 달렸고요. 2013년부터 5년간 차세대 시설원의 도입을 굉장히 가속화시켰어요.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용형 시설원예라는
원예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쓰고 대규모로 뭐 네덜란드식이죠.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시설 원예는 망한다. 그래가지고 대규모를 굉장히 추진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끝나면서 2019년부터는 뭘 했냐 하면은 데이터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선진 농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데이터를 스마트화죠. 이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더욱 똑똑한 농업을 하자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가 점점 하나씩 나오는데요. 먼저 차세대 시설 원예의 특징이 세 개 있어요. 하나는 고도 환경 제어를 도입한 생산성 향상. 두 번째는 지역 에너지를 활용한 화석 연료에서 의존을 탈피하자. 그다음 세 번째가 고용 노동력을 활용한 대규모 경영. 이 세 가지 특징으로 해가지고 먼저 10개의 거점이 생겼죠. 그 거점들이 여기에 보이시는 것 같이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딸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설 원예, 과체류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농업 경영을 향상시키자. 그래가지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그때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헥타르 단위의 하우스가 일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달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경제성이 있느냐라는 걸 굉장히 검증을 계속 되풀이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익성도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는데 원예 관련 아닌 민간 업체들이 실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도 낮았는데 노동 생산성도 올리고 수익성도 오른 케이스입니다. 이런 우수 사례를요, 그 정보 발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흉내를 내줘라라고 해가지고 일본 시설 원예가 조금씩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 공급이나 소득 향상을 위한 시설 원예 구현을 위해 가지고요, 위에 제일 톱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 있는 식물 공장이나 차세대 시설 원예를 기술을 밑으로 전달하면서 밑에 있는 분들의 계몽을 일으키려고 그랬죠. 지금도 계속 달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시설 원예라는 게 경영 안정이 최고죠.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런 건 둘째치고 돈을 벌지 않으면 유지 안 되는 산업이지요. 연구 개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 개발이라도 안 써먹어주는 연구 개발은 그만둬야 돼요. 저도 연구자라 가지고 그 기분은 아는데 팔리는 연구를 해라. 우리 톱이 항상 말하는 거예요. 니네 5년 동안 성과는 계속 내는데 뭐가 팔렸냐 그러면 제일 난처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많이 기업들한테 쓰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장래를 대비한 기술 개발, 그러니까 스마트팜에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지금 최신 기술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뭐 획기적인 기술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대폭적인 생력화를 위한 로봇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수량 품질의 높은 수준의 평준화를 위한 그 생육 상태의 가시화라든가 센싱 그런 쪽의 개발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노무 관리를 위해 가지고 작업 관리와의 데이터화라든 이런 분야로 연구가 준비되고 있고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사실 그 정책적으로 통계를 수집하는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데이터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본 시설원예 협회에서 매년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대규모 시설원예의 실태 조사인데요. 1헥탈 이상의 여기는 시설원예 분야만 좀 추려낸 건데요. 51개 업체한테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자, 지금 스마트화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뭐냐 했을 때 여기
10가지, 12가지인가요? 가 나왔는데요. 위에 한 대여섯 개는 어플리케이션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관리라든가 자재 관리, 판매 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관리 시스템 같은 어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해왔던 환경 제어라든가 아니면 로봇과 함께죠. 운반 장치라든가 수학, 운송 장치, 이식 자동, 성과 그런 쪽에 로봇 쪽이 이쪽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엔 센싱 쪽, 환경 모니터링이라든가 화상 센싱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쓰고 있다라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프로나 되나 했을 때 이 파란 선으로 한 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받은 데고요. 저 오렌지색인가요? 빨간색으로 있는 게 이제부터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환경 제어 시스템이나 판매 관리 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재배 작업 기록 및 관리 시스템이 반 정도 쓰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아직까지 그 밑에 있는 로봇 같은 거는 이제부터 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업인데요. 2019년부터는요. 여러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실증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69지구를 선정해가지고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효과라고 그래야죠. 효과가 있느냐 해가지고 근데 그때 시설 원예가 8지구가 선정돼가지고 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시설 원예 9, 6, 7, 3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5년에 걸쳐가지고 33지구의 시설 원예 스마트팜의 스마트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평가를 포함해가지고요. 그 안에 쓰고 있는 기술들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환경 계측이나 제어, 센싱 기술, 생산 관리 시스템, 로봇라든가 기계를 도입한 이런 기술을 써가지고 진짜 이건 썼을 때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은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부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성과들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를 몇 개 소개드리면요. 제일 위에 실증 사례 1번인데요. 이게 어디였나? 미니 토마토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생육 정보의 공유, 무슨 카메라로 해가지고 리얼타임으로 해가지고 생육 정보를 수입한다든가, 아니면은 자동 주행 무인 운송차를 써가지고 노동 생산력을 올린다든가, 생산 관리 시스템, 스마트 성과기, 이거를 다 한 번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느 기술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례 그 외에서도요. 오이 이거 민간 업체인데요. 오이 하는 데에서 환경 제어라든가 아니면은 작업 관리, 관비 재배라든가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랄까요, 선별하는데 기계라든가 성과 그러죠. 그다음 어시스트 슈트 같은 것도 쓰고 있고 생육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 기술도 도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입돼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다 완성된 다음에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써보게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보면서 또 수정을 하고, 아니면은 그 중에 쓸만한가를 더 추진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셨나 모르겠지만은 이런 스마트 기술들을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게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연사분들도 다 표준화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달리고 있던 게 와그리였습니다. 와그리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와그리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시는데, 업체가 틀리면은 쓸 수 없다, 아니면은 뭐 데이터는 막 있는데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각종 데이터가 굉장히 모여지고는 있지만 그 활용에 있어가지고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국가가 뭐 내각부에서 주동해가지고 만든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와글이라는 서버가 있고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다 모여진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와글이는 뭐랄까요,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데이터를 만지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명이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신호를 가지고 똑같이 제어를 합시다가 아니라 서로 딴 규격이 있지만은 와그리를 통과하면은 같은 언어를 씁시다라는 시스템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토양 뭐 통계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저희의 연구 개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이런 업체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같은 약속한 언어로 주고받기만 합시다라는 기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이점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민간 기업들이나 관공청, 뭐 우리 연구기관도 그렇지만은 농연기구들이 이제 와그리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ICT 벤더들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전개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자는 이 ICT 벤더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유료라면 유료 돈을 내 가지고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통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나? 와그리가 유료거든요. 한 달에 4만 원이면 40만 원 돈 회비가 많아요. 그런데 생산자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벤더들이 그 회비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 데이터를 생산자한테 서비스를 얼마에 제공하는지는 그 ICT 벤더들의 서비스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냥 전화기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난 이런 회사에서 통신 서비스를 받는다 해가지고 통신 회사에서 얼마 청구받으면 그걸 내는 것뿐이고요. 와그리에 그 가입하는 회원들은 ICT 벤더가 되는 거죠. 기본 기능인데요. 인터넷상의 그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이용, 그다음에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유료 제공, 그다음에 데이터의 공유, 이 크게 세 개인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전개가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장점이랄까 그 추려진 게 한 5개 있는데요. 제일 먼저로 이게 처음 달리기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우리 나로에서 운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각부에서 주도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국가 연구기관이 주도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감이 있죠.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그만두자. 일반 기업들이라면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국가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안심.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그리에서만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연구 개발
연구 성과라든가 그런 걸 쓸 수 있다는 점. 그다음 실증 사업 및 공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와그리 기능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어지는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얻어진 데이터가 피드백 돼가지고 그걸 다시 개량함으로써 기능 강화가 계속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밑에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같은 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는데요. 기업들이나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농업자가 최적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그 구조가 확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용 이미지인데요. 여기에 비춰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배경, 지도라는 항공 사진을 제공하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농지구 구획 정보라든가 그 토양 데이터라든가 그러니까 서로 틀린 분야의 데이터를 한 기업이 이용함으로써 굉장히 그 뭐랄까요? 우리들 내비게이션 시스템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전공 분야가 아닌데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몇 개 소개하겠는데요. 파무 차트라고 그래가지고 병충해 화상 편집 프로그램인가요? 그거 하고 전혀 틀린 분야 첨가물 그 시장 현황 데이터들 그런 걸 연계시켜 가지고 저 농가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게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도리 크라우드라고 그래가지고 영농 지원 앱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저 하우스 안에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팔던 회사인데요. 거기에 플러스로 해가지고 시장의 그 상황 변동 같은 것도 리얼타임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그리룩이라 그래가지고 자사에서는 원래 위성 화상 같은 게 특기로 하는 회사였는데요. 와그리에서 기상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더 레벨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약 및 비료 등록 정보, 저 이런 쪽은 저 민간 기업이 아닌 것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도 와그리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최장 26일 후의 기상 정보 1km 메쉬로 해가지고 제공. 이것도 2022년 11월부터 기본 API화가 됐는데요. 기본 API화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와그리 회원이 되면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와그리 안에는 API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근데 와그리 회원이 되면은 다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유료 서비스 API는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유료로 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시설원에서 생육 수량 예측 API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체류,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의 생육 수량 예측 API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접 지금 서비스를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AP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치면서 진짜 어디 회사에 영업하는 사람 일도 굉장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냐 그런 식의 일도 요즘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물론 그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연구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유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농림수산성 통계 정보나 시장 현황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AI 진단 서비스도요. 이것도
무료이긴 합니다. 샘플 앱으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제공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사용을 함으로써요 데이터가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그게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이 되고 다시 개량이 되고 더욱 AI의 학습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무료로 쓰게 하는 목적도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그냥 여기 연락해 주시면 쓰실 수 있다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마지막으로 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 아까 우리 톱 얘기도 했는데요. 이런 스마트 기술이란 게 굉장히 레벨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을 개발한 다음에 쓰게 만들려고 하면요 시간이 너무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써봐야 합니다. 상품들이 그렇잖아요. 써보고 문제가 있는 걸 계속 개선하면서 좋은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다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띱시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띄워보면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원에 저 스마트팜이 다 그렇지만은요 ICT나 IoT, AI 활용되는 건 당연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센싱을 하고 생산성의 최대화라든가 수익성의 최대화를 그런 쪽 방향은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만은 거기 실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뭐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하면은 일단은 베타반이라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쓰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재파악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표준화에 관해서인데요.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표준화합시다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윈윈 되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 표준화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업에 무슨 득이 있느냐라는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그리는 굉장히 뭐랄까요 해라가 아니라 합시다 해가지고 여기 통과시키면 조금 니네도 득이 있는 거 하면 해라 그런 식으로의 어프로치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은 하겠습니다만은 확실히 목적이 확실한 데이터를 묻지 않으면은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데이터가 많이 늘어가지고 고생하느니 어느 정도 그 설계를 확실히 한 다음에 좋은 데이터만 이렇게 모으면은요 그렇게 많은 빅이 아니라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저도 연구해가지고 현장을 뛰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목표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현장하고의 갭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런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PR은 하는데요. 뭐랄까요? 남 얘기 같이 듣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전기 자동차가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먼저 보급이 됐거든요. 그런 방식을 도용을 하지 않으면은 현재 90몇 프로의 비닐 하우스가 있는데 갑자기 AI를 활용한 스마트팜이 적용될 수 있는 그 기간하고 몇 년의 그 좀 걸림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몽을 하면서도 써보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좋은 거를 느끼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스마트팜의 미래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